반갑습니다. 동탄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범날입니다. 네, 부동산 매매 계약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자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꿀팁도 대방출하겠습니다. 부제는 여보 우리 좋은 집 이사 가자. 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주택 매매 계약 순서는 매수인은 집을 알아보죠. 예, 매도인은 집을 내놓습니다.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이걸 정리해보면 매수는 사는 사람이죠. 매도는 파는 사람인데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계약이라고 그러죠. 매수인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금 일부를 송부하고 가계약금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말이죠. 가라는 뜻은 거짓가, 임시가이기 때문에 임시계약 뭐 이런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장에서 사실 쓰지 않는 말이에요. 네, 법적으로도 좀 논란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계약금 중 일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계좌번호를 준다가 되면 되는 거죠. 이게 상승장일 때 계좌가 안 나와 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매도인들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계좌번호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좌가 안 나와 라고 합니다. 집을 알아보고 이 계좌가 나왔을 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을 하고 잔금을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집 알아보기 그리고 내놓기. 네, 부동산에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와서 집을 보여달라고 하면 부동산들이야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집주인들한테는 갑자기 가는 거니까 좀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여주는 걸 더 좋아하시지. 네. 갑작스러운 방문은 좀 실례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집을 볼 거면 부동산에 하루 전날 정도는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야지 부동산도 집주인들에게 예약을 잡아놓고 편하게 좀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와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이걸 거의 꿰차고 있는 손님들도 있고 하나도 모르는 손님도 있습니다. 집을 알아볼 때도 그렇고 물건을 내놓을 때도 내가 어느 정도 내놓으면 되는지 네이버 부동산 정도는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 부동산이 가장 정확한 매물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갱노노, 아실, KB 이런 것들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단독 중개와 공동 중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단독 중개는 업계 용어로는 양타라고 합니다. 양타.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부동산에 오죠. 그러면 부동산에 들고 있는 물건을 계약을 하면 부동산 혼자서 매수, 매도인들을 다 거래를 시키는 겁니다. 단독 중개고 부동산에서 이쪽에도 복비를 받고 이쪽에도 복비를 받으니까 양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중개가 많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중개가 한 60~70%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집을 보러 왔습니다. 부동산에 갔는데 자기 물건도 보여줄 수가 있지만 다른 부동산 물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되죠. 거래가 되면 매수인은 이쪽 부동산이고 부동산과 부동산이 중개를 하고 B 부동산에 연결되어 있는 매도인과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은 공동중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사거나 집을 팔 때도 이런 공동중개가 되기 때문에 한 부동산에만 물건을 내놔도 됩니다.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는 정보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 하나가 있고 광고 하나 올리면 다 연락이 오고 공동중개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용해서 하는 게 낫지 혼자서 막 전화하고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그 대신 잘하는 부동산이랑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A 부동산은 이제 매수 부동산, 손님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B 부동산은 물건지 부동산, 매도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B 부동산에서 물건을 들고 있으니까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잔금도 B 부동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하거나 내놓을 때 하나의 부동산만 이용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합니다. 많은 부동산에 전화하고 많은 부동산을 방문합니다. A 부동산에 전화하고 방문하고 B 부동산에 전화하고 방문하고 C 부동산에 전화하고 방문하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A 부동산이 여기 매도인에게 전화하고 B 부동산은 여기 매도인에게 전화하고 C 부동산은 여기 매도인에게 전화합니다. 그러면 손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매도인 같은 경우는 한 분인데 손님이 엄청 많은 것처럼 느끼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조정도 잘 되지도 않고 가격을 더 올리거나 깎아주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살 집을 가격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다르지 않으면 하나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만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계약금 중 일부를 보내야죠. 집을 사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 깎아달라, 중도금 뭐 있냐 없냐, 잔금일 언제로 협의를 하고 계약 내용을 보냅니다. 이건 계약금 중 일부가 송부되기 전에 매도자, 매수자에게
동시로 보내는 내용이고, 그리고 등기부를 확인해야죠. 신분증도 확인합니다. 이게 다 일치됐을 경우 계좌번호를 매수인에게 공유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 일부를 송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출까지 미리 한꺼번에 알고 집을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을 구하러 올 때 계약금 중 일부를 송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집에 가서 보낸다고 하죠. 네. OTP 카드도 안 들고 갔다 합니다. 꼭 OTP 카드와 계좌 잔고를 확인하시고 집을 보러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OTP 없어도 지문 등록으로 송금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거 상태를 좀 체크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식 팔고 어느 정도 500이든 1000이든 통장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자로 정리해서 합니다. 이 예시입니다. 땡땡 아파트 매매 계약건입니다. 동호수가 들어가고요. 매매 금액, 그다음에 오늘 송금하는 금액이 써 있고 중도금은 대략 금액이랑 날짜가 들어가 있고요. 잔금 날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계약에서. 네, 동호수, 무슨 아파트의 동호수, 계약금, 그다음에 잔금, 언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 문자는 매도인 매수인이죠. 이거 네, 오타가 매수인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에게 동시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본 문자는 계약서 작성 시까지 효력이 유지되고요.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위약금은 입금액으로 한다라고 문구를 달 수도 있습니다. 정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주고받는 거예요. 네, 보낼 때 확인하는 절차들이 많죠.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자 성함이 나오고 주민번호 앞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도 보시고 채권 최고액, 융자도 확인하죠.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매도자의 신분증이죠. 그러면 소유자의 성함, 주민번호 나오고 계좌번호도 소유자 성함이 나오죠. 세 개가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계좌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일정을 보시면 계약금 중 일부를 송부하고 나서 계약서 작성은 보통 7일 이내에 합니다. 주초에 하면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사이에는 2주 안에는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는 매매가의 10% 정도를 하죠. 이때는 계약금 중 일부가 송금된 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협의입니다. 이건 할 때 30일 정도 뒤에 중도금이 지불되고 그 다음에 잔금이죠. 지역마다 이 일정은 다른데 이런 일정들을 아셔야지 자기 자금 계획에 맞출 수 있죠. 보통 분당이나 서울이나 광교 쪽 가면은 잔금기일이 계약이랑 한두 달 안에 다 끝나요. 네. 그러니까 동탄은 보통 3, 4개월 정도로 가는데 위쪽 그러니까 상급지로 갈아탈 때는 이런 자금 계획이 훨씬 빨라야 돼요. 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물건에 대한 주소는 등기부상 주소를 적고 매도자, 매수자, 인적사에 대한 주소는 등본상 주소를 적습니다. 필요 서류를 보면 매수자는 신분증하고 계좌 이체할 수 있는 거 준비하시면 되고 네. 매도자는 신분증이랑 등기권리증, 도장이 필요하죠. 네, 도장은 없어도 됩니다. 도장은 없어도 되고 사인으로 해도 됩니다. 무조건 도장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잘못된 말이고요. 인감 도장, 막 도장 사인할 때 실제로는 제일 좋은 도장을 찍는 게 낫습니다. 자기 전 재산이 들어가는 집을 계약하는 거니까 좋은 놈을 찍는 게 좋고 도장을 찍을 때는 매수자는 꼭 집값이 올라라 라고 이제 마음을 빌면서 찍는 게 좋죠.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 때는 삼위일체가 돼야 되죠. 등기권리증에 있는 소유자,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 그리고 신분증 이걸 세 개를 같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에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이 고유번호와 등기부에 있는 고유번호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치되는지 확인 이렇게 해야지 사고가 나지 않죠. 등기권리증을 가져오는 이유죠, 저게.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계약 내용 설명하고 도장까지 찍는 겁니다. 현장 보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통은 동탄은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니까 계약일에 이걸 같이 쓰는 게 좋아요. 네. 계약금 중 일부가 입금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자금조달 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작성이 되면 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반영되면서 실거래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집을 계약하러 간다고 마음먹기 전에 이런 것까지 좀 염두해 두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죠. 그리고 지급일, 일정,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매매대금이 나오고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언제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내용, 제한 물권 소멸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약의 해제,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그리고 중개보수라는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걸 쭉 읽어주죠.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읽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특약도 중요하죠. 계약서를 작성할 때 100% 완벽한 계약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도 분쟁을 최소화하고 계약을 깔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약들이 들어가고요.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 계약이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하고 체결되는 계약이고요. 네.
찍힘 등 사소한 파손은 이제 생활에 해가 끼치는 정도가 아니니까 요거는 이런 걸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생활 마모나 사소한 파손 찍힘은 이제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을 수도 있어요. 예. 잔금일 기준으로 공과금이랑 관리비 정산하고요. 중대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넘어가요. 이건 민법 제580조에 있는 건데 주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책임인데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안날. 예. 발견한 날부터 6개월. 근데 이건 선의 무과실 입증인데 선의는 뭐냐? 나는 몰랐다. 무과실은 뭐냐? 나는 열심히 봤는데 알 수가 없었다. 요걸 좀 입증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요거 소송으로 가면 판사가 결정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런 특약 내용들을 잘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근거 서류는 등기부 등본 보고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 예. 이걸 다 확인해야 돼요. 예, 요런 서류를 가지고 이제 확인 설명서를 쓰는 거고요. 이건 공인중개사가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보수도 표기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작성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그러니까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인의 범위도 적혀 있죠. 너 가서 계약해라, 돈도 받아라, 이런 범위까지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소유자가 의사무능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는 꼭 소유자 본인과 통화를 해야 되고요. 웬만하면 소유자 얼굴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게 좋습니다. 대리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계좌이체는 본인 소유자에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영상통화도 있고 하니까요. 웬만하면 그런 것까지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협의입니다. 금액 일정은 다 협의로 하는 거고 중도금이 지불되면 일방적 계약 해제, 그러니까 변심을 해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자는 배액배상을 해서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금 반드시 중도금 기입일에 지급한다, 중도금 미리 지급 불가하다라는 특약이 없을 경우는 중도금을 정해진 날짜 이전에 입금을 하더라도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죠. 꿀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잔금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돈을 주죠. 매도자는 서류를 줍니다. 그리고 집도 주죠.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관계인데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 등기보무사, 대출보무사가 한 자리에 다 앉아요. 맞죠? 공동중개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 2개가 있고요. 네, 매도자, 매수자가 만약 부부다 하면 총 8명까지 앉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집을 먼저 확인하고요. 네, 집이 다 빠졌는지 뭐 특이사항 없는지 확인하고 그 날짜 잔금일 날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추가 대출을 받았는지 네, 계약서랑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서류들이 있어요. 등기권리증 포함해서 서류들이 다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나머지 잔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융자가 있거나 매수자가 대출을 받았다면 이런 이제 대출법무사가 알아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서 이렇게 매도인에게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돈이 가고 나면 이제 작은 돈들 정산하는데 관리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줘야죠. 자기가 쓴 것들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소에서 중간정산을 받으면 관리소에 내면 됩니다. 그리고 키세트를 인계하고 선수 관리비가 있죠. 선수 관리비는 처음에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할 돈이 없으니까 미리 받는 한 달치 관리비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소유자가 계속 냈던 돈이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주고 나중에 매수인도 집 할 때 또 받으면 계속 받는 돈이에요. 네. 그리고 임대일 경우는 장기 수송 충당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면 됩니다. 이건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가 임차인 내다가 이건 소유자가 나갈 때 한꺼번에 임차인한테 주면 되고 등기 권리증은 7일이나 10일 정도 뒤에 집으로 도착해야 됩니다. 네. 집문서죠. 그리고 잔금일이 취득일입니다. 집에서 처음으로 잔 날이 이제 잔금일이 되는 거죠. 만약에 6월 1일 이게 재산세, 종부세, 기산일인데 6월 1일 날 잔금을 했다면 6월 1일 날 자는 사람은 매수자죠.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매수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 집을 볼 때부터 잔금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은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되는지 알고 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집을 살 때, 집을 팔 때, 계약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탄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